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책 읽어주는 아이 책비 네 번째 시간이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일양이와의 만남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오늘은요, 책 서두에 있는 작가의 말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종종 내 앞에 놓인 시간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나의 뒤에 놓였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결국 지금의 나는 미래와 과거라는 시간의 고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군요. 시간의 고리 속에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겨우 살아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거 속에 살고 있던 한 아이가 시간을 넘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책 읽어주는 계집종, 책비라 불리는 아이. 책비에 대해 처음 들은 날 얼마나 가슴이 설레던지요. 그 아이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겁없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조선시대 후기를 돌아보며 책 읽어주는 아이 일양과 함께 전기수 수연을 만나고 길거리 예인들을 만났습니다. 길거리 유랑 예인들의 삶을 보면서는 저 또한 일양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일양이 읽어주는 고소설을 함께 읽으면서는 얼마나 재미지고 신이 나던지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들을 어찌어찌 알아낸들 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일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나에게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책비 일양을 과거 속에 놓아두고 지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책비 일양이 나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억울하게 부모님을 여의고 나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어떻게 책비가 되었는지를 풀어내 달라고요. 밥이 되고 약이 되는 책 이야기를 들려달라고요. 홀리듯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부족하나마 책비 일양의 이야기를 꺼내어 놓습니다. 부디 바람이 있다면 책비 일양을 보아주고 일양이 보았던 사람들을 독자들도 함께 보아주면 좋겠습니다. 책이 참 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흔하다 못해 버거워버리고 싶을 정도가 되었지요. 부디 이 책은 버거운 짐이 되기보다 독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책 안에 담긴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내는 친구들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보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굳건히 살아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책비 일양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4년 봄 김은중. 작가의 말처럼 이 책이 여러분들께 친구가 되었기를, 또 지금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보탤 수 있었기를 저 또한 바랍니다. 자, 그럼 책 읽어주는 아이 책비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질 않고 몇 날에 걸쳐 전우치전을 모두 읽었다. 이제 유는 처음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일양이 책을 읽을 때 추임새를 넣거나 울상을 지으며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일양은 윤이 동생처럼 여겨졌다. 그동안 잘 들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재미난 책을 읽어드릴게요. 일양은 흡족한 마음으로 윤의 방을 나왔다. 권대감이 돌아올 때까지 이대로만 지낸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일양이 가벼운 마음으로 별당을 나와 안채 화개를 지날 때였다. 갑자기 흙먼지가 일더니 일양의 얼굴을 후려쳤다. 앗! 흙먼지가 눈을 찔렀다. 순간 일양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이 아픈 게 아니라 이상하게 가슴이 아렸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을 찡그리며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검은 먹구름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사방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쳤다.
곧이어 성난 천둥 소리가 천지에 울려 퍼졌다.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이러다 곧불이라도 걸리면 아버님이 걱정하실 게야. 일양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이불을 단단히 둘렀다. 그런데도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어째서 이러는 거지? 어째서? 일양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며 수렁 같은 잠으로 빠져들었다. 아씨, 아씨! 꿈인가 생시인가? 일양은 무지근한 머리를 손으로 짚으며 일어나 앉았다. 바람이 거칠게 문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세상을 뒤집을 듯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번개와 천둥은 더욱 화가 난 듯 으르렁댔다. 아씨! 소란함 사이로 일양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나 낯익은 소리였다. 일양이 문을 벌컥 열어 젖혔다. 번개가 내리치고 비바람 속에 귀신꼴을 하고 서 있는 봉돌아범이 보였다. 바람이 일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치맛자락을 날렸다. 일양의 몸이 휘청였다. 일양은 문설주를 잡고 간신히 몸을 버티었다. 뼛속까지 스미는 불길한 예감에 온몸이 바르르 떨렸다. 아씨, 대감마님께서 으흑. 봉돌아범이 일양 앞에 엎드려 울음을 토해냈다. 아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일양은 고개를 젓다 이내 까무러치고 말았다. 꿈이런가. 권대감이 슬픈 듯 웃는 얼굴로 일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님, 아버님. 일양은 권대감을 부리며 눈을 떴다.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봉돌아범이 보였다. 봉돌아범, 일양이 누운 채 바싹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예, 아씨. 아버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봉돌아범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여산 부인에게서 느꼈던 불길한 예감은 이번에도 빗나가지 않았다. 일양은 두 눈을 꼭 감았다. 짓무른 눈물이 흘러내렸다. 꿈이었으면, 제발 꿈이었으면. 그러나 여산 부인이 죽은 날처럼 이 또한 헛된 바람이었다. 일양의 숨이 멎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이대로 나도 아버님 뒤를 따르리. 죽을 수만 있다면 이대로 죽고 싶었다. 일양의 영혼이 육신의 몸을 오락가락하는 사이 눈물 젖은 봉돌아범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폭풍우가 한 차례 지나가고 유난히 맑은 날 죄를 사한다는 서찰을 받았습죠. 대감마님은 임금님이 계신 곳을 향해 절하시고는 흙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셨습죠. 그렇게 제주를 떠나 남해를 거쳐 부여에 들러 주막에 묵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그곳 현감이 찾아왔더랬습니다. 생긴 게 교활하고 어딘지 모르게 음험해 보였습죠. 저는 대감마님이 제발 대쪽 같은 말씀은 하시지 말았으면 했건만. 봉돌아범은 눈물과 한숨을 섞어 그간의 일을 고했다. 무슨 일인지 그가 다녀간 다음 날 나졸들이 들이닥치더니 대감마님을 잡아갔습니다요. 그리고는 만신창이가 되어 가뜩이나 기력이 없으셨는데 어찌나 매를 많이 맞으셨는지 정신을 차리시지 못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도 없으시고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의 이름을 원망스레 말씀하셨습니다요. 일양의 정신이 점점 더 아득해졌다. 이대로 나도 아버님을 따라가리라. 일양이 이를 앙다물었다. 이 넓은 세상 천지에 이제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텅 비워졌다. 아씨, 대감마님이 말씀하신 이가 누군지. 봉돌아범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얼버무렸다. 무언가 망설이고 있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누군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일양이 물었다. 대답이 쉬이 들리지 않았다.
일양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재차 물었다. 그제야 봉도라범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게 바로 홍낙천이었습니다요. 병조참이 홍낙천, 바로 이댁 날이지요. 일양이 눈을 번쩍 뜨고 몸을 일으켰다. 최석회가 전주로 떠나던 날에 하던 말이 떠올랐다. 최석회도 홍낙천을 들먹였더랬다. 공작 깃털과 붉은 술로 장식된 전립도 이제야 어디서 보았는지 떠올랐다. 바로 불길 너머에서 웃고 있던 사람이 썼던 것이었다. 어째서 홍낙천을 원망하셨단 말인가?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 일양이 물었다. 봉도라범이 무거운 입을 떼었다. 대감마님이 자세한 걸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나 제가 듣고 묻고 하여 얻어들은 것까지 합해보면 대감마님은 병조 참판과 내내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우셨던 것 같습니다요. 그리하여 병조 참의인 홍낙천이 참판에게 잘 보이고자 대감마님을. 봉도라범이 분노에 차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전에 최석회와 수연이 새책점에서 나누던 붕당이라는 말이 귓전에 울렸다. 그깟 것이 무엇이라고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운명도 모질지 어찌하여 아씨가 이작자의 집에 계십니까?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아씨가 여기 계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요. 봉도라범이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가슴을 쳤다. 일양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자신이 권대감을 죽음으로 내몬 작자의 밥을 얻어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졌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분명 천지신명의 뜻이 있으셨던 게야. 일양의 눈이 번뜩였다. 파리한 얼굴이 얼음처럼 빛났다. 어느새 비바람과 천둥번개는 멈추었으나 일양의 마음에는 또 다른 회오리가 일고 벼락이 쳤다. 상처 입은 꽃이 죽음을 부르네. 새 책은 언제 읽어주려느냐. 윤이 일양의 방문 앞에서 투덜댔다. 들으라는 듯 소리가 높았다. 일양이 눈을 떴다. 천장이 빙그르르 돌고 벽이 휘뚝거렸다. 며칠째 자리에 누워 물 한 모금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사람들은 일양이 병이 난 것으로 여겼다. 봉도라범은 그날 밤 날이 새기 전에 돌아갔다. 아씨, 제가 가진 것은 없으나 저와 함께 이곳을 나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있다. 일양은 봉도라범을 혼자 보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홍대감 집에서 나가고 싶었으나 일양에게는 따로 생각이 있었다. 여산 부인을 죽게 하고 권대감마저 일양에게서 빼앗아간 자에게 복수하기 전에는 떠날 수 없었다. 차마 죽을 수조차 없었다. 방바닥을 기어와 문설주를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었다. 환한 빛이 와락 달려들어 눈이 시렸다. 일양이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렸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가을을 다 가릴 수는 없었다. 권대감이 매를 맞고 죽어가도 일양이 시름시름 알아누워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들어도 세상은 상관없다는 듯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일양은 받아들일 수 없는 엄연한 사실 앞에 무릎이 꺾였다. 나 하나쯤 없어도 그만인 세상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일양은 이를 악물었다. 유는 일양이 몸져 눕자 일양의 방문 앞에서 내내 서성였다. 얼굴에는 걱정하는 빛이 어리었다. 그동안 무엇이 윤을 변하게 만든 것이 틀림없었다. 오늘 마저 읽어드릴게요. 일양이 윤을 향해 굳은 얼굴로 말했다. 집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책비일을 멈출 수 없었다. 울상을 짓고 있던 윤의 얼굴이 펴졌다. 자, 이거. 윤이 대돌 위로 폴짝 올라서 손을 내밀었다. 손에는 약과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냥 먹기 싫어서.
윤은 금세 웃음기를 거두고 입을 앞으로 뾰족하니 모았다. 아닌 척 했으나 귓볼까지 발그레해지는 건 윤도 어쩔 수 없었다. 일양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다. 내 걱정을 했더냐. 일양이 윤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윤이 일양의 시선을 피해 눈을 내리깔았다. 괜스레 몸을 흔들며 가죽 신코를 대돌에 콕콕 찧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했다. 정말 만나겠네요. 오늘은 제가 책을 읽어드릴게요. 아니, 무리는 안 해도 돼. 윤이 서둘러 손사래를 쳤다. 좀 전에 책을 읽어달라고 떼부리던 아이답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쉬었어요. 책을 가지고 갈 터이니 먼저 들어가 계셔요. 정말 괜찮아? 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일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윤이 활짝 웃으며 대돌 아래로 내려섰다. 밥도 먹고 좀 쉬었다 와. 내가 사머리한테 밥 가져다 주라고 할게. 윤이 종종 걸음으로 안채로 뛰어갔다. 일양은 윤의 뒷모습으로 들이운 가을 햇살이 어지러워 방으로 들어왔다. 윤에게 새로 읽어줄 토끼전을 집어들었다. 할 일을 끝마치고 나면 일양이 책 옆에 있는 보퉁이를 바라보았다. 보퉁이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서책 몇 권, 그리고 붉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있었다. 붉은 비단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비상은 아직 그대로였다. 그 몸으로 무슨 책을 읽겠다고 그러니 이거나 먹고 한숨 더 자. 사머리가 죽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일양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더 기다릴 사람도 없었다. 수연과 최석회가 생각났으나 일양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다. 그나저나 수연과 최석회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불현듯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만 무심하게 책 읽는 것에 정신이 팔려 권대감이 왜 그리 되었는지 알아보는 걸 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아니었다. 일양은 죽그릇을 받았다. 숟가락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먹어야 한다. 아직은 살아야 한다. 일양은 이내 숟가락을 입안에 밀어넣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다. 살기 위해서였다. 아니, 제대로 죽기 위해서였다. 저승에 가서 여산 부인과 권대감을 제대로 뵙기 위해서였다. 일양은 억지로 죽을 다 먹은 뒤 방을 정리하고 윤이 있는 안채로 건너갔다. 도련님, 일양이 문 밖에서 자신이 온 것을 알리려는데 문이 벌컥 열렸다. 윤이 버선발로 대돌 아래로 내려섰다. 아니, 너를 마중 나온 것이 아니라 마침 머리가 어질하여. 어색해진 윤이 서둘러 변명을 늘어놓았다. 살풋 웃음이 나왔다. 웃음이 썼다. 윤은 이제 그저 원수의 아들이었다. 일양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책을 펼쳤다. 그러나 어찌 된 것인지 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목이 무엇에 꽉 막힌 듯 숨이 막혔다. 일양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오늘은 됐어. 하지만 내일은 꼭 읽어줘야 해. 윤이 말했다. 일양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방에서 나왔다. 윤이 걱정스러운 듯 따라 나와 대돌 위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었다. 윤에게서 다리의 모습이 보였다. 일양은 윤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주저앉아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다 피식 쓴웃음이 났다. 언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있던가. 일양은 가슴이 쓰렸다. 윤은 물기가 다 사라진 마른 웃음이어도 일양의 미소가 좋았다. 금세 바스러질 것 같은 웃음일지언정 며칠 만에 본 것이었다. 일양이 읽어주는 책 세상은 단박 세상이었다. 엄한 아버지가 없는 드넓은 세상이었다. 단지 며칠뿐이었지만 일양이 쓰러지고 나자 그 며칠이 몇 달인 것 마냥 그리웠다. 사서삼경이니 공자니 맹자니 하는 네모난 세상이 아니었다.
일양의 목소리를 따라 잠깐 해본 세상 나들이였지만 재미있었다. 윤의 가슴에 또 다른 세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일은 꼭 읽어줘야 해. 윤이 일양의 두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포르르 날아가 버릴 파랑새를 보듯 눈가가 촉촉했다. 내일. 일양은 내일이라는 말이 낯설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원래 있던 말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이제 자신이 살 수 있는 내일은 없었다. 책을 읽는 것도 할 수 없다면 오늘 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하물며 내일이야. 일양은 사라진 내일을 쫓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다. 일양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뺨이 파르르 떨렸다. 방으로 돌아온 일양은 보퉁이를 품에 안고 웅크려 앉았다. 오라버니, 수연 오라버니 어디 계십니까? 어느 바람을 쫓고 계시는지요? 어찌 소식이 없으십니까? 수연이 원망스러우면서도 보고 싶었다.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던 최석회와 환하게 웃던 강실이 그리웠다. 광양댁의 지청구마저 듣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꿈은 사라지고 죽음을 부를 뿐이었다. 다친 눈이 뜨이다. 일양은 유기전에 나가 서슬퍼런 날에 은장도를 사와 품고 다녔다. 쓸개를 으깨 먹듯 쓴 밥을 먹고 억지잠을 잤다. 차마 죽을 수 없어 살아내는 나날이었다. 홍대감을 보기는 쉽지 않았다. 홍대감은 무슨 일 때문인지 대궐 행차가 잦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아직도 아픈 거야? 넋을 놓고 있으면 윤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니요, 아프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거든요. 목소리는 다시 나왔으나 전에 곱고 성글진 소리가 아니었다. 단단히 굳고 바싹 말랐으며 성이 난 듯 날카롭고 매서웠다. 일양은 윤에게 건성으로 책을 읽어주며 홍대감의 거동을 살폈다. 사랑채를 서성이는 날이 많았고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듯 몸이 마르고 눈은 점점 퀭해졌다. 내 여린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은장도를 바라보며 한숨 짓는 날이 많아졌다. 홍대감을 직접 처단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앗아간 자이다.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러면 내 어찌 죽어 어머님과 아버님을 떳떳이 뵐 수 있으리. 답답함은 덮개가 안듯 일양의 가슴을 내리눌렀다. 일양이 두 손으로 가슴을 퍽퍽 쳐댔다. 그때 문 밖에서 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째서 책 읽을 시각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야? 시각이 벌써 그리 된 모양이었다. 윤은 일양의 목소리와 태도가 달라진 것이 아파서 그런 것으로만 여겼다. 그러하였기에 더욱 일양이 치근했다. 이제 윤은 일양을 마치 누이대하듯 했다. 일양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현기증이 일었다. 홍대감에게서 가장 소중한 걸 꼽으라 하면 바로 윤이었다. 엄하게 대하기는 하나 홍대감의 유일한 혈육이었다. 윤이 없으면 홍대감의 대가 끊긴다. 아무리 권세가 좋고 쌓은 부가 하늘을 찌른들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이었다. 어린 아들을 잃는다는 것,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줄 리가 없다는 건 천벌일 거였다. 일양이 문을 열고 나갔다. 오늘은 임경업전을 읽어준다지 않았느냐. 채근하는 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일양은 싸늘하게 윤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기운을 느꼈는지 윤이 주춤 물러났다. 요즘 들어 윤은 일양 곁에 늘 머물렀다. 책도 읽어달라 하는 게 많아졌고 더러 글씨를 묻기도 했다. 언뜻 보면 귀찮게 구는 듯 보였지만 일양에 대한 마음씀이었다. 오늘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책을 읽어드릴 수 없으니 이만 돌아가셔요. 일양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윤은 영문도 모른 채 울상을 지었다.
그럼 내일은? 윤이 쭈뼛거리며 물었다. 오늘 일도 모르는데 어찌 내일을 말하겠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말씀드리지요. 일양의 말에 날이 섰다. 윤은 칼에 베인 것처럼 가슴이 아렸다. 윤이 시무룩이 돌아섰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비에 젖은 병아리처럼 처량했다. 일양은 방문을 소리나게 닫고 기대어 섰다. 저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나 하늘은 일양을 재촉하듯 지독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홍대감님이 참판으로 승직하셨다지 뭐니. 아마 이번에도 뇌물을 쓰신 게지. 세상은 돈 있는 사람들 세상이라니까. 아무튼 잔치를 한다니 우리만 죽어났네. 사머리는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양에 지체 높은 양반네들이 다 모이는 자리이니만큼 잔치를 치르는 일은 하인들에게 좋을 리 없었다. 어디선가 홍대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병조 참판, 아버님을 죽이고 얻은 값이란 말이냐. 일양은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홍낙천의 웃는 얼굴을 어떻게 해서든 일그러뜨리고 자신이 겪은 아픔을 되갚아주고 싶었다. 일양은 떨리는 손으로 보퉁이를 풀고 비상을 꺼내들었다. 다음 날 책 읽는 시각이 되었다. 일양은 부엌에서 얻은 수정과를 들고 윤의 방을 찾았다. 책은 들고 있지 않았다. 수정과에 뜬 살얼음이 버석거릴 정도로 그릇이 유난히 달그락거렸다. 일양의 손이 눈에 띄게 바들거렸다. 일양이 조심스럽게 윤의 방문 앞에 섰다. 입술을 앙다물고 문고리를 막 잡으려는데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윤이 더듬더듬 책을 읽고 있었다. 필부 전우치는 들으라. 내 요술로 나라를 속이니 그 죄 크되 다만 착한 일을 하는 방편으로 삼아 무사함을 얻었거니와 이제 흉악한 심장으로 절부를 회절코자 하니 어찌 명천히 버려두시리요. 이러므로 하늘이 나를 내서 너 같은 요물을 없애고자 하느니라. 잔뜩 긴장한 채 한자 한자 읽어내려가는 윤의 목소리를 따라 일양의 가슴이 오그라들었다. 일양은 방문의 귀를 바짝 떼었다. 완전하지는 못했으나 윤은 애써 한 장을 모두 읽어냈다. 일양이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어찌할 줄 모르는데 윤의 상규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히히, 일양에게 읽어주면 좋아하겠지? 윤이 웃음을 터뜨리며 일양의 이름을 들먹였다. 놀란 일양이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윤이 일양 앞으로 다가섰다. 혹시 들었어? 윤이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일양은 아무 말도 못하고 윤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님이 책 읽으라고 하도 채근을 하니까 책이 막 싫어지더라고. 나중에는 보기만 해도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니까. 그런데 일양이가 읽어주는 건 좋아. 나 책이 좋아. 윤이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었다. 책이 좋아. 이야기가 좋아. 일양 머릿속에 노마님과 최석회, 창희와 다리, 흙바닥을 기어가는 여인과 거리의 사람들, 그리고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일양도 책이 좋았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았다. 밥이 되고 때론 약이 되는 것이 바로 책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있었다. 그거 나 주려고? 마침 목말랐는데. 윤이 수정과 그릇을 집어들었다. 안 돼! 일양이 그릇을 빼앗아 마당으로 던져버렸다. 그 바람에 윤이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야기가 좋다는 어린 윤이 그제야 보였다. 일양은 윤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도련님, 책에는 세상이 다 들었습죠. 사람도 들고 밥도 들고 약도 들고 그것을 안다 생각했는데 그새 잊고 있었네요. 앞으로 책 읽기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읽으세요. 그래서 꼭 바르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일양은 말을 마치고 담담히 돌아섰다. 유는 눈만 멀뚱거리며 멀어지는 일양을 바라보았다. 일양은 윤을 놓아두고 허우적거리며 방으로 돌아왔다. 방에는 비상을 쌌던 종이가 널브러져 있었다. 어린 것을 죽이려 하다니 내가 복수의 눈이 멀었구나. 마음이 멀었구나. 내가 홍간웅과 똑같은 사람이 되려 했구나. 이곳에 한시도 머무르지 말자. 어서 떠나자. 일양은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다. 책비 권일양. 대문을 나서니 날선 바람이 옷섭을 파고들었다. 일양이 뒤를 돌아보았다. 악행을 악행으로 갚는다면 너와 내가 다를 바 무엇란 말이냐. 그러나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천지신명이 보고 계시다. 홍낙천, 분명 너에게 천불이 떨어지리라. 100년도 살지 못할 것을 내 살아 네가 망하는 꼴을 꼭 보고 말 테다. 일양은 저주를 퍼붓고 쌩하니 돌아섰다. 유는 윤대로 홍대감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고개를 들고 가슴을 폈다. 흐렸던 하늘이 개더니 해가 났다. 한시도 그의 그늘 아래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일양은 수표교를 향해 걸었다. 일찍 들이닥친 추위 때문인지 뒤숭숭한 분위기 탓인지 사람들이 뜸했다. 땅바닥을 기어가는 여인도 재주를 뽐내던 거지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을 한 번 더 보면 힘이 나련만. 그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일양의 어깨가 처졌다. 일양은 유기전 거리를 지나쳐 박속 고갯길로 해서 북쪽으로 갈 생각이었다. 자리를 잡고 연락을 하겠다던 봉도라범에게는 연락이 없었다. 너무 늙고 가진 것 하나 없는 봉도라범인지라 어디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기만 해도 감사할 일이었다. 최석회가 있는 전주도 생각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보다 일양은 더 넓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다. 파주를 지나 의주를 거쳐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지명들을 읊조렸다. 수연을 떠올리며 청나라 가는 길을 더듬어 보았으나 지금은 그것이 실제인지조차 자신이 없었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일양은 멈추어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문득 한 곳이 떠올랐다. 그곳을 한 번 더 보고 가자. 이곳을 떠나면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내일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길이 아니던가. 자신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곳, 수연과의 만남이 있던 곳이 보고 싶어졌다. 한 번 더 목멱산 신령의 축원을 받고 싶은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면 그때처럼 수연이 장삼을 입고 나타나 주길 바라는지도 몰랐다. 일양은 복잡한 마음으로 걸음을 서둘렀다. 들판은 휑했다. 고개를 내밀었던 햇살도 미시가 지나자 다시금 구름 뒤로 숨어 날은 더욱 우중충해졌다. 주막이 있을 터 염려할 게 무엇란 말이냐. 괴수의 소나기에서도 살아난 나이다. 일양은 보퉁이를 더욱 세게 안았다. 석교를 지나자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괜찮다. 잠시 올라보고 내려와 주막에 묵으면 될 것이야. 입김이 더욱 크게 뭉텅이졌다. 앞가슴이 뻐근해져 왔으나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어느새 어루먼 개천을 지나고 목멱산 초입에 다다랐다. 수연을 이곳에서 만난 지도 벌써 이태나 흘렀다. 일양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되새김질하며 산을 올랐다. 산새들도 제 집으로 돌아갔는지 목멱산은 바람의 차지였다. 바람은 눈발을 날리고 아직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낙엽들을 농락하듯 흔들어댔다. 비탈이 가파라졌다. 일양이 잠시 멈추어 정자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앗! 일양의 입에서 짧고도 절박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어린아이가 절벽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일양은 보퉁이를 팽개치고 절벽 아래로 달려갔다. 어린아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일양은 지체하지 않고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얘야, 정신 좀 차려보거라. 일양이 아이를 흔들었다. 낯이 익었다. 지난 겨울 일양이 처음 책비의 마음으로 책을 읽어준 안시댁 여식 여울이었다. 여울이가 신음소리를 냈다. 정신을 놓기 전에 집으로 옮겨야만 했다. 일양은 서둘러 아이를 둘러업었다. 살거라, 살거라, 죽지 말거라. 일양은 같은 말을 외며 산길을 내려갔다. 한숨도 쉬지 않고 달려 그 길로 안시댁에 다다랐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일양이 살인문으로 들어서며 소리를 질렀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안씨 부인이 앞을 더듬거리며 나왔다. 석회들의 목이 날아가던 때에 안씨 어른도 함께 목숨을 빼앗겼다. 할머니도 그때 함께 숨을 놓고 부인은 눈을 잃었다. 일양은 부인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며 목멱산 쪽을 바라보았다. 목멱산 산신령이 자신을 굽어보고 있는 듯했다. 지금 일양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었다. 다행히 여울은 금세 몸을 회복했다. 일양은 안씨 부인과 여울이를 돌보며 그곳에 머물렀다. 겨울이 깊어가고 일양의 목소리에도 시간의 깊이가 더해졌다. 책 읽는 소리가 더욱 여물었다. 나라의 눈이 무서워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 책비 소문을 듣고 일양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일양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책을 읽어주러 다녔다. 책 읽는 것은 곧 밥이 되어 세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 책 읽는 소리에 실려 눈이 녹고 새 봄이 왔다. 그리고 꽃봉오리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홍누가 기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러 갔을 때였다. 일양아, 너 그 소식 들었누? 매월이 일양의 손을 슬그머니 이끌며 말했다. 그렇게 콧대 높게 굴더니 쌤통이지 뭐니? 홍대간 말이다. 글쎄 귀양을 간다지 뭐니? 일양의 무릎이 풀썩 꺾였다. 책비일을 하러 다닐 때도 그쪽만은 거쳐가지 않으려 먼 길을 애둘렀다. 혹여 길에서 윤이라도 보게 될까 하여 쓰개치마를 깊이 쓴 채 다녔다. 얘가 왜 이래? 홍대감이랑 무슨 일이라도 있었누? 매월이 일양을 부축했다. 철천지 원수. 하늘이 일양의 청을 들어준 거란 말인가. 일양은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푸르름이 가득한 하늘이었다. 윤은? 일양은 윤이 걱정되었다. 그댁 식솔은 어떻게 됐대요? 네? 일양이 매월에게 물었다. 매월이 새침하게 답했다. 시골 어디로 갔다지 아마? 죄인의 식솔들이 어디로 가든 너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일양은 윤의 활짝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리와 창의도. 윤아, 살아라. 살아내거라. 일양은 마음속으로 외고 또 되뇌었다. 무슨 정신으로 책을 읽고 홍누각을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 분명 좋은 일이었다. 어깨춤이라도 덩실덩실 추어야 하건만. 허방을 집은 듯 몸이 휘청거렸다. 일양이 정신없이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 보였다. 에잇, 속 시원타. 백성들의 피를 빨아 제 배를 불리더니 꼴 좋네. 모두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쑥덕거렸다. 일양이 주춤주춤 사람들 사이로 다가가 고개를 내밀었다. 소가 끄는 수레에 머리를 산발한 채 칼을 찬 홍대감이 보였다. 일양은 얼굴에 피딱지 앉은 홍대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분노도 역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받음이구나. 누군가 일양 뒤에서 쓴 말을 내뱉었다. 이를 앙다문 채 하는 말이 홍대감에게 원한이 깊은 이가 분명했다. 누구인지 궁금증이 일어 뒤를 돌아봤다. 그는 다름 아닌 수연이었다. 오라버니,
쓰개치마가 스르르 벗겨졌다. 수연이 다가와 일양의 손을 덥석 잡았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수연이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울먹였다. 일양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도 정작 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없었다. 일양은 눈앞에 있는 수연이 다시 사라지지 않기만을 바랐다. 수연과 일양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사이 홍낙천은 석양 너머로 먼 귀향길을 떠났다. 일양은 수연과 함께 안시댁 초가로 향했다. 일양은 말을 아꼈다. 그저 수연과 함께 걷고 있는 이 순간을 가슴에 하나하나 담고 싶었다. 먼 길을 떠났다가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수연도 가슴에 쌓아둔 말이 많았으나 입을 꾹 다물었다. 풍비박산난 새 책점을 보고는 너무 큰 상처를 입은 터였다. 일양을 혼자 두고 먼 길을 떠난 자신을 책망하고 또 원망하였다. 그런데 눈앞에 일양이 이리 서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다. 둘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없이 안시댁에 다다랐다. 살인문 밖에 놓인 가마와 가마꾼들이 보였다. 지붕 가운데가 솟고 내 귀를 내밀고선 보교 모양이 척 보아도 지체 높으신 분이 타는 가마였다. 또 무슨 일인가. 일양은 되찾은 행복이 깨어질까봐 두려웠다. 까닭없이 불길한 마음이 들었다. 수연은 영문을 모른 채 일양을 바라보았다. 방문이 열리고 노건삼을 입은 궁녀가 밖으로 나왔다. 일양이 고개를 숙였다. 네가 책비 권일양이더냐? 여인이 일양의 행색과 생김새를 살피며 물었다. 예. 이대로 잡혀가 참수형을 당하는가? 이것이 홍낙천의 몰락을 기뻐한 죄란 말인가? 짧은 대답 속에 온갖 생각이 뒤섞였다. 전보다 책비에 대한 탄압이 줄었으나 여전히 시선이 좋지 않았다. 일양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래, 너의 책 읽는 솜씨가 좋아 난초 짬보라 한다지? 그것이 사실이더냐? 여인이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담담한 목소리에 엄하지 않은 기품이 담겨 있었다. 죄를 묻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일양의 굳은 어깨가 살며시 펴졌다. 난초 짬보라니요. 아직도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양이 이부사댁 마님에게서 올봄에 들은 소리였으나 일양은 더 잘하라는 소리로 여겼다. 겸손도 지나치면 못함과 같은 것. 생김새나 목소리가 부족함이 없구나. 되었다. 중전마마님의 눈이 좋지 않아 책비를 구하시니 내일 5시까지 궁궐로 들어 이것을 보이고 중궁전을 찾거라. 책은 네가 가장 잘 읽는 것으로 준비하고 혹시 옹주마마님들을 배울지도 모르니 재미있는 이야기 책도 덤으로 챙겨오너라. 여인이 궁궐을 드나들 때 보이는 통부를 일양의 손에 쥐어주며 가마에 올랐다. 여인이 가마에 오르자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고 멀어졌다. 일양은 인사하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불길한 예감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눈앞이 하얗고 머리가 텅 비었다. 안씨 부인과 여우리가 다가와 일양의 손을 잡았다. 모두 눈물을 흘렸다. 중전마마님께 책을 읽어드리다니. 일양은 궁궐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차례로 안씨 부인과 여우를 보고 수연과 눈을 마주쳤다. 수연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일양은 다시 고개를 들어 권대감이 묻혀있을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꽃잎이 떨어졌다. 떨어진 꽃잎은 바람을 타고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또 다른 봄이 오고 있었다. 요즘 따라 먹고 살기도 퍽퍽하고 즐거운 자리도 별로 없고 왠지 나 혼자가 된 듯해서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께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권일양의 성장 드라마 책 읽어주는 아이 책비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총 4회에 걸쳐 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처음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권일양의 마음이 되어서 난초짬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책 읽어주는 아이 책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